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신세를 지게 되지는 않을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북유럽의 한 나라 스웨덴에서는 80세가 넘은 부모가 생활비를 달라고 자녀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도 부모와 서로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손주도 함께 돌보며 좋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끝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국민 모두가 부자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알아둘 만한 노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나라가 달라도 놀랄 만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노후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괜찮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괜찮아서 하시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 말들 뒤에는 늘 같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사실 이것은 한국 부모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의 부모들도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스웨덴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더욱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생활비를 부탁하지 않고 집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부모들도 한국 부모님들과 똑같이 자녀를 걱정합니다.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잠을 못 이루고 손주가 아프면 밤새 마음을 졸이며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기대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스웨덴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내 노후 때문에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평생 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한국 부모님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인데도 괜찮다 라며 참으십니다. 새 옷이 필요해도 아직 입을 만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자녀와 손주부터 먹이려고 하십니다. 심지어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용돈을 보내면 너도 살아야지. 나는 괜찮다. 며 다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모습을 보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조금은 자녀에게 기대셔도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도움을 받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니 부모님의 괜찮다 라는 한마디가 전보다 훨씬 무겁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웨덴 부모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어떻게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스웨덴 부모님들도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연금을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금 제도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스웨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보다 독립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독립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다.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곁에 서줍니다. 이 차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집을 팔기도 하고 노후 자금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행복보다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정작 자신의 삶을 위해 남겨진 것이 많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한다고 해서 삶이 끝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그림을 배우기도 하고 외국어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해보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고 또 어떤 분들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나이가 공부를 멈추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0대와 80대가 함께 컴퓨터를 배우고 스마트폰을 배우며 디지털 기술도 익혀갑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러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이 끊어질 때 외로워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바로 그 연결을 끊기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지방정부에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식사 지원이나 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없애는 주거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도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 집에서 늙고 싶다. 스웨덴도 똑같습니다. 낯선 시설보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익숙한 풍경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역사회는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님들이 끝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아무래도 외롭지 않을까? 실제로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노년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스웨덴에도 외로운 어르신들은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자녀가 멀리 사는 분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다른 점은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롭다 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괜히 자녀가 걱정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약하게 볼까봐 혼자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외로움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동네마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운동을 하고 음악을 듣고 뜨개질이나 목공 같은 취미를 배우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그 공간에 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함께 점심을 먹는 날을 정해놓기도 하고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 식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식사의 목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한 번이라도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거창한 여행이나 비싼 취미가 아니라 매일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웨덴은 그 평범한 대화를 끊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원봉사 문화입니다. 은퇴한 분들이 또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 일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할을 잃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쉬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삶의 의욕도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은퇴가 사회와의 이별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떠났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은퇴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은퇴한 기술자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경험을 들려주며, 은퇴한 간호사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만족감은 크게 높아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기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큰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배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어르신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웨덴 부모님들도 자녀를 무척 사랑합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고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밤새 걱정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부모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더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지보다 부모의 마음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웨덴 부모들도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하면 아침부터 장을 봅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먹을거리를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김치며 반찬이며 과일을 한 알음 싸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들은 괜찮아요. 다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끝내 봉지를 들려보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용돈을 드리면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너나 써라. 나는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도 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나라가 달라도 부모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다만 스웨덴에서는 그 말이 부모의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받쳐줍니다. 부모가 혼자 모든 부담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삶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자녀 교육을 위해 사고 싶었던 것도 참으셨습니다. 퇴직금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노후 자금을 손주 학원비에 보태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셨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해도 다음에 가지. 좋은 음식을 사드리려고 해도 그 돈 아껴라. 새 옷을 사드리려고 해도 아직 멀쩡하다. 그렇게 평생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언제 자신의 인생을 사셨을까?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삶보다 가족의 삶을 먼저 살아오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살아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한 번쯤 떠나보시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님들이 웃으셔야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많은 돈을 남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주시기를 더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연금 문제도 있고 의료비 부담도 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선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하나둘 쌓인다면 우리나라의 노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 조금씩 바뀔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는 내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녀부터 먹이고 좋은 것이 생기면 자녀부터 생각하고 몸이 아파도 괜찮다며 웃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모습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갈수록 그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스웨덴 부모도 한국 부모도 결국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신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까지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켜줄 수 있는 환경뿐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녀를 키웠고 나라를 일으켰고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꿈을 먼저 선택했던 세대.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에게 부담을 줄까봐 혼자 아픈 것을 참으시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시고 사고 싶은 것도 참고 계신다면 이제는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인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주 안부를 묻고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비싼 선물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부모님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말은 누구보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견디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낸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가정을 지켜낸 분들이고 한 시대를 버텨낸 분들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따뜻한 이야기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